네, 앞서 제가 주요 소식 전할 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자, 그리고 간호 인력을 늘리자, 이런 여러 요구사항을 놓고 그동안 병원 측과 교섭을 해왔습니다. 수만 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할 거라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부딪히는 쟁점이 뭔지, 또 아무래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다시 초대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더욱더 이제 체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자세하게 좀 쟁점을 짚어보려고 모셨는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9시 뉴스 진행할 때 인터뷰를 저랑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파업에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쟁점을 짚었었는데 그때 저희 인터뷰 직후에 이제 타결이 잘 돼서 파업은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19년 만에 이제 파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물론 저희가 쟁점을 다 짚긴 하겠습니다만 그 2년 전에 저랑 인터뷰하셨을 때 그때의 어떤 그 합의안이 2년 동안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에는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뭐 요약을 하면 됩니까? 네, 2021년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섭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파업을 안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합의를 하고 그 이후로 매달 1회씩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이행 점검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진행한 내용도 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게 이대로 가면은 소중한 합의 사항이 유실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파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쟁점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을 예정인데 그 전에 만약에 이번에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소속 조합원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8만 5천 명입니다. 8만 5천 명이. 네. 그럼 8만 5천 명이 다 파업에 참여합니까? 아니요. 이번에 합법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6만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2만 4천 명은 그러면 어떤? 거기는 네. 이러저러한 병원의 사정이 있어서 같이 그 조정 신청을 내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6만여 명이 이번에 파업에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6만여 명 중에 예. 저희 그 병원 사업장은 필수 유지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는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파업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력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 6만여 명 중에 한 30%? 네네네. 그래서 이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정도 파업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파업을 하신다고 들었고, 오늘이 이제 전야제고. 네네. 내일과 모레 파업하고 잠정 중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파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13, 14일 날 파업을 진행을 하고 그때까지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또 우리 사용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봐서 그 다음 주부터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해 가지고 내일 모레 정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그거는 네네네.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예, 그렇군요. 그럼 쟁점을 좀 짚어보죠. 네. 왜 파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핵심 요구 사항을 저렇게 좀 저희가 나열을 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그리고 간호사 대 환자 1대5, 그러니까 제도화를 하자, 그 부분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지원해달라. 또 의사 인력 공공의료 확충,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읽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라는 게 저게 무슨 서비스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저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에 이게 없는 부서의 병동에서는 가족들이나 뭐 그 간병사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간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더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간병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간병 역할도 네, 함께한다. 네, 그래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가 없는 병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간병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돼서 너무나 비싸서 실제로 직업을 그만두거나 또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포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간병 살인이나 간병 파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 병동의 28.9%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시행을 하자. 근데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하자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자. 네네네. 그러면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까 나온 그 두 번째 항목 잠깐 보여주십시오. 그 두 번째 항목 간호사 대 환자를 한 1대5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에 환자 한 5명 정도를 맡을 수 있도록 하자. 이 1번과 2번이 성립하려면 결국에는 간호 인력, 보건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 게 네네. 핵심적인 것 같군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게 지난 2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까? 네,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아직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그 2년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네.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교섭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태도나 방침? 조금 이행이 더딘 부분들도 있고요. 논의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뭔가 말씀 주시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제가 읽혀져서. 논의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이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빨리 해달라는 어떤 네, 촉구를 네, 지금 네. 담고 있는 그런 파업이라고 네.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2년 전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정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이제 네, 파업에 네. 안 들어가셨으니까 그때 네. 타결이 돼서 그것도 한번 좀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 2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때 그 합의안이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안정망을 구축하는 어떤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그때 합의가 됐었고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부분, 예 방금 전 저희가 이제 논의한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과 저 2년 전에 저렇게 합의된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예 그냥 똑같다. 네, 예. 저희가 2021년도에 합의한 구의 노정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하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요구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지난 2년 동안 그때 당시엔 근데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난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2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 보건 인력이 더 상대적으로 다른 때보다 부족해서 더 힘드셔서 그렇게 파업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 2년간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여전히 어떤 간호 인력, 보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까? 워낙에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했었고요. 거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더 심각하게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해서 인력이 뭐 더 나아진 게 없고요. 여전히 현장에는 변화가 없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일부 정책이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뭐 입장도 밝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많은 얘기입니까? 예,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야간 간호료,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주는 야간 간호료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 합의된 사항인데. 예, 그리고 일종의 수당 같은 겁니까? 네네네. 예.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24시간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대제를 개선하자라는 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거나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대5로 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은 인력 확충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합의가 안 된 거죠. 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인력 확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될 것 네네. 같기도 한데 네.
예, 그게 참 뭐 늘 모든 쟁점이 다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그 병원의 그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의료 수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한 3조 5천억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흑자가 난 재정을 이제는 그동안의 병원에 기기나 뭐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예, 장비 이제는 부분. 예, 장비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의사협회가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보건의료노조의 어떤 파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의협에서 환자의 생명을 우리가 위협하는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협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2020년도에 의대 정원 반대하면서 확대 반대하면서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현장을 지키고 환자들을 지킨 사람들은 바로 우리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노조는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요구하신 내용 가운데는 그 의사 정원 확대 네, 그 네.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네, 네. 부분이죠. 그런데 네. 이제 간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노조가 왜 그 부분을 얘기하는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병원에서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이 의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 될 업무를 의사 자격이 없는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이나 의료기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 의료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법 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환자도 안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네, 네, 판단을 네.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내일과 모레 파업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은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실제 보도를 보니까 지금 수술 일정이 뭐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뭐 시민들에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 이렇게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에는 파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그 구조반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두 병원이 과도하게 수술을 취소하고 환자들을 지금 퇴원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는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왜냐하면 측에서? 다른 병원들은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병원들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병원도 좀 적정하게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파업은 우리 조합원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비를 해결하고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줄여서 환자들을 안전하게 하자라는 이런 취지를 가진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후에 근본적인
이런 불편함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